자, 해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게 되면은요, 순간 각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글자 그대로 순간이란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각속도가 변하게 될 거다. 변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 델타를 이용하거나 혹은 미분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순간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순간은 d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델타 하니까. 자, 해서 뭐냐 하게 되면은요, 라디안 퍼 세컨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각속도 오메가가 변할 때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각 가속도를 표현한 값, 시간을 짧게, 변화량을 작게 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것은 믿습니다. 자, 로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일로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지금 간략하게 표시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연결하는 파트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막바로 적용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직선과 회전의 비교만 해주시면은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갈 수 있고요. 모든 문제 다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물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러한 용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다 해야 될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를 떠나서 간단히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과 회전의 비교. 무슨 말이냐? 금방 설명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너무 중요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직선의 R자의 힘이 0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게 될 텐데 등속 운동 자체만으로 R자 힘이 0일 때 끝났다고요. 다음, 회전체에서 토크가 0이면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토크가 0이면 하는 겁니다. 정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물체, 즉 회전하는 물체는 등속 원운동의 형태와 같다는 겁니다. 회전체가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가 되겠는데, 자, 직선 등속과 회전 등속을 나타내는 방법은 S는 뭐가 되겠습니까? 등속. S는 VT가 된다고요. 그런데 회전 등속하면 우리 앞에서 등속 원운동을 배웠었는데 오메가는 뭐지요? 얘가 T분의 세타잖아요. 그러면 이 각을 표시해보자 하는 겁니다. 각하면은 세타가 뭐가 되겠어요? 오메가 T라고 표시하듯이 요렇게 세타는 오메가 T로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곱해졌습니다.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그리듯이 오메가 T 그래프에서 면적이 세타와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런 정도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속이면은 잠깐 등속이면 즉 직선인 경우에는 R자 힘이 0이고 회전이면은 토크가 0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직선과 회전의 비교 한 번 더 해버리니까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의 R자 힘이 일정하면 힘이 일정하면 다시 말해서 F라는 것은 MA에 의해서 여기서 힘이 일정하면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회전에서 하는 겁니다. 회전에서 토크가 일정하면 하는 거예요. 토크를 어떻게 쓰느냐? 얘가 토크라는 것은 I,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I알파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토크가 일정하다, 요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일정할 수밖에 없지요. 등 각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에서 토크가 일정하면 등 각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일 때 힘이 일정하고 회전일 때 토크가 일정하면 마찬가지로 등 가속도 운동이요. 등 각가속도 운동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지금 교재에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하,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일반 물리학에서 편하게 이것을 진도를 나갈 수 있겠구나. 때문에 비교를 먼저 한번 해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토크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F, D다, R이다 상관없는데 반드시 여기서 뒤에서 표시된 것은 수직거리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m고요. 1m고요. 10N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1이 되고 얘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10Nm 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면 토크가, 자,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연습하고 싶은 것은 토크가 일정하다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정지했지만 점점 빨리 돌아간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정지한 상태에서 내가 악셀레터를 밟아버렸습니다. 밟는 순간 차가 붕 나가지요. 그러면 회전 바퀴가 처음에는 천천히 돌지만 바퀴가 나중에는 아주 빨라지지요. 그때 그 순간에 각 속도까지 전부 다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이제 물리학에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다 들어가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장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일단 요까지 해놔놓고 토크는 지금 현재 10Nm 이런 정도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각가속도 알파는 하게 되면은 얘가 T분의 V-V0 오메가-오메가0라고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해서 경과 시간이 5초고요. 나중 각 속도가 20라디안/s고 처음이 0이었어요. 그러면은요, 재밌는 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본래 이것을 일반 물리학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 거 하게 되면은요,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암기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라디안/세컨제곱으로 표시하는데 각각 속도를 이렇게 표시한다. 자, 다시 한번 하고 싶은 핵심은요, 토크가 일정하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각각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재미있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 유형도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를 던진 이유는 토크가 일정하면은 그 각 속도의 변화량이 증가량이나 감소량이 일정하다는 뜻이고, 지금 학생들이 벌써부터 질문이 올라오는데 힘이 일정하다라고 하니까 속도가 일정합니다. 틀린 거예요.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도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토크가 일정하다고 해서 각 속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각 가속도가 일정한 것이고, 각 속도는 변해가는데 변화하는 양이 일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해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교재.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 보시면은 돌힘은 얼만가 라고 하면 토크. 얘가 FD로 표시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F가 얼마냐? 10N이고, D가 2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Nm 이렇게 적으시면 되므로 기억 돌림임은 20Nm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니은 5초간 평균 각가속도는 얼마냐 하게 되면은 각가속도 알파 하게 되면은요 T분의 오메가 제로이기 때문에 5초 마찬가지로 나중이 10 빼기 처음이 0이기 때문에 2 라디안 퍼 세컨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각가속도의 방향은 문제에서
시계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뭐냐 하게 되면은 가까속도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